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 23년 이 전체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지나왔던 시간도 한번 되짚어보면서 내년도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시장 전망도 간략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은 그렇습니다. 1분기까지는 거의 거래가 지금 없었던 상황이고요. 3분기까지 대형 빌딩 거래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 3분기 사이에는 소형 빌딩 거래도 상당히 있었던 상황인데, 4분기 들어서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매 건수는 10월 달에 뭐 100건 조금 넘는 건수고, 거래 금액이 뭐 1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대형 건물들이 4천억, 5천억짜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형 건물 위주로 거래가 됐고, 서울 전역의 중심 지역들이죠. 뭐 강남, 종로, 중구, 을지로 쪽, 그 다음에 여의도, 뭐 기타 지역들인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좀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거래량하고 거래 금액대별 이렇게 보시면 강남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좀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에서 보이시죠? 강남 쪽에 지금 거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특히 소규모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남 쪽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측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수익률이나 또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강남 선호도가 급격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남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차라리 강남에 지금 투자하시는 것보다 지금 중구, 종로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시점이 됐어요. 그쪽에 상권도 지금 많이 살아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남 대비해서 수익률이 또 그쪽은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고, 중구나 종로구 쪽은 지금 재개발 이슈들도 있어서 개발 계획도 많이 발표되고 있죠. 올해 지금 분기별 지금 오피스 시장, 사무실이죠. 이런 사용 용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언론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공실도 낮고요. 공급이 사실 부족합니다. 도심지에 있었던 기존의 재건축을 하는 건물들이 대부분 지금 주택으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오피스가 신규로 대량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지금 적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나 일부 지금 을지로, 종로 쪽 같은 구시가지 쪽에 오래된 건물들 재건축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급격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멸실되는 물량에 비해서 오피스가 공급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분기부터 3분까지 매매 가격 지수는 사실 거래량이 줄면서 살짝 떨어졌어요. 1분기에서 2분기 들어오면서 살짝 올랐다가 3분기부터 다시 매매 가격 지수 좀 떨어지는 상황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임대 가격 지수입니다. 임대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재택근무가 없어지고 다시 이제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되면서 오피스 수요도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뭐 착한 임대인 운동 이래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못 올렸던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고 계시고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경기상 보셔도 알겠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이었잖아요.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사실 임대료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대적으로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하고 임대 가격 지수 폭이 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상화되는 과정, 매매 지수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인하고 매도인 간에 이게 가격 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오피스 공실률 2%, 3%대 금리가 오르면서 차입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셨던 게 올해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내년도 상황은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 좀 드려요. 자, 올해 뭐니 해도 금리였죠. 시장 자체가 금리로 인해서 모든 우리 실물 자산, 부동산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올 1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신규로 지금 취급하는
요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여기까지만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1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신규 대출 금리가. 물론 여기에 지금 표현되는 거는 평균 금리입니다. 그러면 5%대 가다가 지금 4%대까지 떨어지면서 약 그 0.8%에서 1%까지 금리가 됐었어요. 실제 시장 금리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4.73%라고 돼 있는 이 시점이 10월, 11월입니다. 이게 파월 의장이 내년도 말까지 금리 안 내려요 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11월, 12월 달 돼서는 다시 4.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출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5%, 6%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4%대 금리의 대부분 대출을 다 받으셨어요. 신규로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뭐 4.2부터 시작해서 4.8까지 이 정도 금리에서 올해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요인으로 보면 가장 컸던 게 상업용 부동산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특히 용산, 강남, 잠실 이런 중심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사실 늦었죠. 11월 달에 해제를 해주면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뭐 6월, 9월 뭐 이렇게 오다가 4, 5개월 늦게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해주면서 사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로 밀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해지가 안 됐네요. 이 법인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부분입니다. 올 6월에 세제 개편 하겠다고 해서 될 줄 알았다가 결국은 24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 부분이 해제돼야 상가주택이나 빌라 이런 신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거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빌라나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일단은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또 매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게 양도세, 비과세 부분하고 장특공제를 못 받는 부분 때문에 이게 상호 이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오피스텔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지금 시장에 지금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는 부분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투자하는 지역이 그 상품인데 거기에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도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바뀌시니까 내년도쯤에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내년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총선 전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올해 어려웠던 부분이죠. 저희 지금 빌라 상가주택 양도세 인정 기준이 지금 혼선이 좀 있었는데 지금 빌라 상가주택 인정 기준에 계약 시에 특약을 넣은 상태에서 잔금 때까지 뭐 근생이나 뭐 이런 거 용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와 장특공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그게 지금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 때까지는 주택으로 보유를 하고 계셔야 이게 지금 비과세하고 장특공제를 받는 요건으로 인정돼서 이게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부분하고도 물려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재건축하는 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지금 빌라 상가주택 분의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 지금 부분은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좀 줄었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지금 금리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봅니다. 물론 금리가 워낙 코로나 때 0%대 금리를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지금 이게 3.5%로 오르긴 했는데 이 3.5%가 갑자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 기준으로 7% 금리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22년 4분기에서 23년 1분기까지만 그랬습니다. 2분기 들어서는 좀 진정이 됐었다. 그다음 내년 총선 이게 가장 크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 총선 이후를 다들 바라보시면서 모든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위기인데 뭐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이게 뭐 시장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큰 부분이죠. 총선에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이게 좀 끝나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
또 하나는 올해는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기대 가격 격차가 극심했습니다. 매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22년도 하반기도 그렇고 23년 내내 가격이 전혀 안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 그 중심지구 여의도 뭐 을지로나 중구 쪽도 마찬가지인데 빌딩 가격 쪽은 뭐 임대료 경기 상황 다 안 좋다고 해도 가격은 안 떨어졌어요. 매수하시는 쪽에서 보면 경기 상황도 안 좋고 금리도 높고 이런데 왜 가격이 안 떨어져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경기도 안 좋고 금리 높으면 언젠간 떨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떨 건가라는 이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될 거다라는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량도 늘고 완만하게 회복되는 시장 장세가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금리 이슈도 금리 이슈인데 거기에 또 수요도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대료도 좀 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도 오르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증가를 할 거다. 투자하기 좋은 시장의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3%대 대출금리, 그 다음 임대료 갱신에 따른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이 내년 시장 상황입니다. 4월 말경부터는 분명히 이제 예상된 그런 불확실성도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쪽에서 내년 이런 회복되고 좋은 시장 환경 속에서 가장 염려되는 거 저희 PF 부실이에요. 건설사들 부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분명히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위주 거래 활동 전망 이런데 이 부분은 지금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대형 빌딩입니다. 프라임급이라고 그러죠. 좀 고급 빌딩들 그다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상당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빌딩 시장 쪽, 그 오피스 빌딩 쪽에 특히 그 전망을 상대적으로 다른 해외 오피스 빌딩 시장보다는 유망하게 보고 있는 그리고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공실률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대형 그 오피스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투자 지역 자체가 조금 쉬워요. 선정하기가 쉽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오피스 시장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금리 부분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다. 지표가 사실은 9월 달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11월 달 지표를 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사실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11월인가요? 미국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 미국 경기는 나빠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채권 투자했던 거 다 빼내왔던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 상황도 연착륙이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도 그 상당히 그 무게를 좀 실는 것 같아요. 내년에 급격히 안 좋아져서 갑자기 뭐 50bp씩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건 이제 내년 상반기를 좀 보면서 하반기를 좀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뭐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정화가 지금 미국 쪽에서 내년도 금리 예상하는 거는 4%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5%에서 4%까지는 많이 내리면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3.5%에서 많이 내리면 3%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대출 금리는 4%대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마찬가지로 뭐 가계 부채율도 높고 뭐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전망이다라고 이제 여기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써놓긴 했는데 내년 상반기 이슈가 있습니다. 인터넷 그 은행들이 내년에 대환 플랫폼이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쪽이 많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3%대 금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갈아타겠죠. 그러다 보면 뭐 5대 은행 쪽에서도 금리를 좀 인하해줘야 되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그렇게 금융시장 쪽 금리는 서민들한테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담보대출금리 6% 수준으로 일반 오피스 캠프보다 높아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형 오피스, 프라임급 오피스는 오히려 또 이 시장에서 수익률 한 7%대까지도 나왔어요. 중요한 거,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대외적인 여건으로 회복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그 투자자들도 상당히 대기 수요가 많다. 오피스 투자 수요, 그 다음에 선호도 이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상당히 내년도 지금 오피스 시장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검토해 보시기를 저희는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리스크 감소 전략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밸류에드 부분을 많은 투자 자문을 해주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투자 그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밸류에드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삼성동 이런 지역들, 역삼동까지 포함해서 밸류에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고서 조금 과한 투자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좀 무리수를 둔 경우가 있어요. 이 밸류에드는 분명히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치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금리가 좀 낮은 시점으로 조금 미루시든가 아니면 조금 부분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익률도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있는 상태로 좀 들고 있다가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조금 좋은 그 임대료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축소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이죠.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건물의 퀄리티가 빠집니다. 레버리지를 좀 줄이시겠다는 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00억 투자하실 분이 80억대 건물을 사야 되고 80억대 사실 분이 50억대 건물을 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 축소를 어떤 분들이 적용이 되냐라고 하면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 특히나 이제 연령대가 있으셔서 수익률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별로 조금 투자하시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좀 보셔야 돼요. 다중이용시설, 학원 이런 걸로 사용 가능한지 또 주차장 이런 부분이 충분한지 정화조나 이런 부분 장애인 시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그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쉽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차인 재구성 전략인데 임대 구성을 하실 때 그냥 문의 주고 빨리 들어오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스타벅스 건물을 넣으려고 하셨던 이유들도 이 임차인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임차 구성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도 이제는 있다. 네, 이제 사업용 부동산 키워드 네 번째인데 투자 유형입니다. 내년도 지금 투자 방향은 일단 업무시설, 근생, 공업빌딩 이런 쪽은 좋을 것 같다.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세제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규제 해제 해주는 조건을 좀 보고 투자를 좀 결정하시는 게 맞다. 근데 오피스텔은 내년은 좀 온도는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물류센터, 복합상가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복합상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도시에 가서 보시면 상가 분양하시죠? 그런 것들 좀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없죠. 지산센터. 직사센터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2000년도, 2021년도 부동산 규제를 틈타서 틈새 시장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양을 했습니다. 그 분양들이 지금 애물단지가 돼 있는데 지식사업센터가 좀 조심 좀 하시고요. 내년에도 좋을 것 같은 기타 부동산 상품 중에는 시니어 하우징. 2040년 넘으면 60대가 5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니어 하우징 이 사업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일단 수요가 많잖아요. 예,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저기 건대 입구역에 있는 아주 고급 실버타운이죠. 거기를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기를 2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입지가 좋은, 교통도 편하고 의료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환경도 좋고 관리가 잘 되는 이런 실버타운들은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쪽에 그 5번째 키워드, 가격 변동,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이게 이제 격차가 조금 좁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이 좁혀진다고 하는 부분이 그래요.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커요. 매도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고 그게 1년 가까이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치시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럼 뭐 내가 조금 가격을 조정해 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매수자 쪽에서는 임대료도 지금 상승하고 금리도 인하되고 수요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여기는 좋은 입지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심리적인 격차도 조금 줄어들고 가격 조정하는 폭도 생기다 보니까 내년 투자 시장은 많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는 기회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23년 4분기, 그 다음에 24년 1분기가 여러분들한테는 한 발 앞선 투자로 기회를 노려볼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시기 좋은 지역들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제 선정한 기준이 그래요. 확장되는 상권이다. 둘째,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뭐 미래 가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강남 쪽에서는 유일하게 대치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 대치동만 들어가 있을까? 상대적으로 노년, 신사, 압구정, 삼성 이런 데에 비해서 대치동이 평당 단가가 그래도 싼 편입니다. 거기에 임대료 수준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보다 임대료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서 대치동의 특성이 있죠. 예, 학원가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져도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시키시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러니까. 노년, 뭐 신사, 압구정 이런 삼성도 이런 데는 오피스 수요 외에 근생 상권이나 일반 상권은 조금 경기가 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위축될 수 있어요.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조동입니다. 여러분들 연신내역 아시죠? 여기 구산역 있습니다. 여기가 대조동입니다. 여기가 가련동입니다. 이 길로에서 구산역하고 연신내역 사이의 요 구간들이 학원가입니다. 학원가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임장을 가보시면 합니다. 강북서권에 지금 보면 학교나 뭐 이런 그 중심지 역할도 하지만, 이쪽에 지금 은평뉴타운이나 이쪽에 대조동 쪽 재개발, 가련동 재개발,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요 아래가 이제 상암동 입주까지 보면 여기 바로 옆이 또 신촌이에요. 그런데 요 중심 딱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원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천호동하고 성내동은 뭐 가보시면 합니다. 상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많지는 않고,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가격적인 격차가 좀 있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한데 상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홍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고요. 영등포역, 여기도 뭐 잘 아시죠? 영등포역 보면 영등포역 맞은편 근생상권이죠. 먹자상권처럼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신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영등포역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청역, 그다음에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그 중간 부분, 블록 부분에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중공업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 지역이 이 신림역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지금 상권이나 유동이 신림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림선 개통 이후로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신림역에서 저 보람의 병원이죠? 네, 보람의 병원 쪽까지 쭉 가는 상권이 확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365일 24시간 상권입니다. 대단한 상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당 이수역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방배 5구역, 6구역까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배 15구역까지 조합 설립이 됐다고 해요. 그 주변으로 서초 동작 쪽의 중심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는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주거도 있지만 상권도 있고 인프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이 아주 편합니다. 2호선, 4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요. 거기에서 강북 용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작대교 건너자마자 바로 용산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신다고 하면 좋은 상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쪽은 이런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서 조금 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